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두 번째 시간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왕건.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갔는지, 왕건이 한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되던 918년에는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해가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936년에 후삼국이 통일될 무렵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왕건은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켰고 옛 고구려가 위치했던 만주벌판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란족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물려받은 나라이다. 그래서 옛 고구려의 땅을 찾아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북쪽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기르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이런 북진 정책을 하게 되면서 훗날 고려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왕건의 이 북진 정책으로 고려는 땅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고려는 많은 외적들이 침략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왕건의 북진 정책, 북쪽으로 전진하자. 다음 왕건이 한 일은요,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민족 융합 정책을 펼칩니다. 후삼국, 후백제, 고려, 신라를 통일한 고려가 진정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따라서 왕건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출신을 차별하지 않고 나라의 일자리를 나누어주고 소중하게 대우해줬어요. 그리고 멸망당한 발해의 백성들도 받아들여서 함께 어울려 살도록 했습니다. 민족 융합 정책이에요. 민족 융합을 하기 위해서 발해,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불교를 믿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건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믿었고, 따라 불교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단합하려 했습니다. 팔관회, 연등회 등 불교 행사를 아주 많이 열었고, 나라 안에 개태사라는 절을 비롯해서 탑도 세우고, 그래서 고려는 나라의 종교가 이제 불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숭배한다 해서 숭불정책이라고 합니다. 왕건이 통일을 할 당시 왕건의 힘으로만 통일하지 않았어요. 각 지역에서 힘이 있는 호족들이 왕건을 도와줬기 때문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된 고려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려면 왕건은 이 호족들을 아주 귀하게 아주 잘 대우해 줬어요. 호족들의 딸들을 왕건의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그래서 왕건의 부인은 29명이었어요. 그리고 호족들에게 벼슬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성씨를 내려주어서 호족들이 왕실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성씨들 중에서 약
70% 정도가 고려 시대 때 태조 왕건이 성씨를 내려줘서 성을 갖게 되었어요. 자, 시간은 흘러서 이제 왕건은 병이 들어 병석에 누웠습니다. 왕건은 죽기 전에 왕건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식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요구한다 해서 훈요 10조라 합니다. 왕건의 유언이에요. 왕건은 많은 부인과 자식들을 두었기 때문에 왕건이 죽고 난 다음 자식들이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날 걸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왕건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들의 조건, 왕의 인품과 덕목, 그리고 북진 정책을 계속 해나가라. 불교를 중요시하라. 이런 내용들을 유언으로 10가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왕건이 후삼국 통일하고 왕건의 유언까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초선 게임입니다. 첫 번째, 공산전투에서 견훤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 고창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후백제의 군사를 물리친 왕건에게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합니다. 신라 항복. 다음은 첫째 아들 신검에게 쫓겨나고 금산사에 갇혀버린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견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건의 업적 정리해 볼게요. 북진정책,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만주벌판 찾으러 가자. 그러기 위해서 개경의 위에 있는 서경이란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족융합정책,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차별 없는 관직을 나누어 주고, 자, 후백제, 신라, 후고구려, 발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민족융합정책입니다. 숭불정책은 연등회와 팔관회, 그리고 많은 절과 탑을 세우는 것. 그래서 고려의 종교가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호족융합정책, 29명의 부인, 그리고 성씨를 나누어주고 땅을 나누어주고 벼슬을 나누어줘서 왕건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애썼던 호족들을 아주 잘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